네, 안녕하세요. 비영리 디지털 대면 기술 활용을 앞으로 여러분과 2시간 동안 하게 될 강사 고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은 먼저 사전에 준비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보실 수 있지만은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죠. 그러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준비할 사항이 있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준비하는 회의장을 좀 세팅할 준비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컴퓨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듀얼 모니터도 이렇게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 화면에는 강의할 내용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듀얼 모니터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질의응답할 수 있는 채팅창, 그리고 아까 우리 공유방을 만들었던 카카오톡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강의를 어떤 상태로 이렇게 청취하고 있는가를 줌 비디오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창을 위해서 듀얼 모니터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태는 여러분들이 무선보다는 유선을 권장하고 싶은데요. 유선으로 권장한 이유는 간혹 무선이 좀 끊기거나 그리고 좀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화상회의용 카메라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마이크, 스피커도 준비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저희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 하나가 조명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에 대해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태로 조명 운영하는지 좋겠는가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뒷 배경, 지금 우리 내 뒤에도 뒷 배경 IT는 재미있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참여하는 분들의 뒷 배경도 가상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사전에 준비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그만 팁이긴 합니다만은 필요시 우리 얼굴의 빛 방사를 좀 막아줄 수 있는 메이크업, 간단한 메이크업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줌으로 할 때 세팅을 이렇게 하는 사진들입니다. 앞에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노트북과 또 여러분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노트북이 한 대 있고요. 그리고 듀얼 모니터를 이렇게 설치해 두고 조명을 2개 이렇게 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장 세팅의 카메라 오디오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640에 480대는 그런 정지화상을 송출해주는 그런 카메라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조금 고사양을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아주 고급 사양을 이렇게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급 사양을 준비하게 되면 네트워크에 상대적으로 부하를 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소가 커지다 보면은 네트워크 상태의 부하 주고받는 데이터량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 볼 때는 640에 480 정도 되는 그런 화상 카메라면은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이렇게 카메라에 또 이렇게 오디오까지 같이 한꺼번에 있는 그런 기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값도 저렴하고 해서 그런 정도면은 무난하다 하겠습니다. 조명 부분에서는 요즘에 조명도 이렇게 2개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조금 가까이, 한쪽은 멀리 해서 이렇게 조명 밝기를 양쪽에 명암을 좀 두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도 명암을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기계에 따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이쪽 한쪽을 조금 멀리 떨어지면 밝기가 조절되겠죠. 그리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과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속에 안에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 위에는 얼굴이 더 밝죠. 뒤에 부분은 조명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좀 어두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혹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또 밝은 만큼 강의 전달하는 내용도 잘 되리라 봅니다. 사전에 리허설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화상회의를 이렇게 하거나 웹비나로 진행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접속하시는 분들의 상태들이 기기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PC로 들어올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모바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그러한 상태들을 따라서 어떻게 송출되고 있는가, 비디오는 잘 나오는가, 오디오는 잘 나오는가, 혹은 가장 중요한 자료들, 파일들을 전송할 때 그런 상태들은 잘 전달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오디오 상태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리허설을 해주는 부분들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줌 이상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줌을 이용해서 비영리 단체들을 위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줌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위한 할인 정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영리 IT는 테크속 코리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한 카피는 원래 사는 부분하고 할인하는 부분에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만 두 카피 이상 보서는 제법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렇게 카피 본이 필요하다 할 때는, 두 카피 이상 본이 필요하다 할 때는 꼭 이렇게 테크숲 이쪽에 줌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상회의 도구를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화상회의 도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줌이라든지, 그리고 구글의 미트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팀즈, 그리고 이제 새로 웨이론이라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이버에서 만든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강의를 하면서 강의에 참여했던 분들 저렇게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10여% 정도만 들어본 적이 있다, 이 정도고요. 사용해 본 적 있으신 분들은 더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중에 교육 받으신 분도 그렇게 되고요. 향후 이 부분도 조금은 확대되리라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진행 상태가 조금은 확대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비교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도구에는 이렇게 줌과 구글 미트와 팀즈와 웨이론이 있다. 웨이론은 참고로 네이버에서 만든 브라우저 기반의 화상회의 도구입니다. 화상회의 무료 사용 시간은 지금은 코비드19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일 때 조금 무료 시간을 하루 종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유료 버전 되기면은 줌은 40분, 그리고 구글 미트는 60분, 팀즈는 45분, 웨이로는 아무래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제한 이렇게 쓸 수 있는 무료 사용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여 인원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 줌은 100명, 그리고 구글 미트나 팀즈도 100명까지, 웨이로는 500명까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최대 참여 인원은 유료 버전이겠죠. 그래서 줌은 500에서 약 1000명까지, 그리고 구글 미트는 250명, 팀즈는 300명, 웨이로는 그대로 500명 정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상회의는 아무나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설 조건이 좀 있습니다. 회원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줌은 줌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요. 오늘 가입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혹은 G 스윗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M365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웨이로는 당연히 네이버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화상회의를 하다 보면은 녹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목적으로 녹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부분들은 되는데 웨이로는 아직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찾지는 못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녹화하는데 다 녹화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버전에 따라서 녹화가 어느 버전까지는 되고 어느 버전까지는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녹화가 필요한 부분이면은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어느 내가 가지고 있는 버전이 녹화가 가능한 버전인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